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시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동엽 시인은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참여시를 많이 썼습니다. 참여시라는 것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사회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실 참여시라고도 하고요. 이 현실 참여시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자라는 의미니까 저항시라고 합니다. 신동엽 시인의 저항시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어요. 뭐 껍데기는 가라, 산의 언덕에, 또 종로 5가라는 시에서 똑같은 결의 이야기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60년대, 70년대 이 독재 사회에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실 참여시를 많이 쓴 사람이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김수영 시인 있었죠. 김수영 시인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 배웠죠. 이 독재 사회에서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데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민중에게 막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을 자주하는 태도로, 자주적 태도로 현실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독재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유를 위해 뭔가 행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화자 자신은 중요한 일에 는 붕괴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만 붕괴하고 있다. 어느 왕궁의 음탕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설렁탕집 주인에게만 이야기하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주 권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분개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자신을 반성하는 시를 썼죠. 그 다음에 김수영 시인은 그거 말고도 눈이라는 시를 통해서도 저항시를 발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실 참여시, 저항시라고 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누구요? 예, 이육사와 윤동주 시인도 대표적 인물이라서 그들 시인이 나올 때는 함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혹은 김수영의 시 모두 다 연관되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시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이다.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도 하늘을 보지 않았다. 맑은 하늘을 보지 못했다. 맑은 하늘이니까 하늘은 아마 긍정적인 시어가 될 거고요. 네가 본 건 먹구름이다. 맑은 하늘이 아니다.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1960년대 독재 정권과 연결해 본다면 이 하늘은 자유와 평화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일 거고요. 먹구름은 그것과 반대되는 억압과 부정의 이미지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먹구름은 하늘을 가리는 대상이니까 장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네가 본 것은 하늘이 아니야. 그러니까 쇠 항아리는 당연히 부정이 될 거고요. 그럼 지붕은 앞에 있는 무엇과 연결되나요? 바로 하늘과 조응하는 시구겠죠. 연결되는 의미의 지붕일 거예요.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왔다. 사연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새항아리. 그래서 새항아리 부정이고 내 마음속에 구름이니까 여기도 부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닦으라고 했으니까요. 찢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닦아라 찢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살아왔던 건 하늘이 아니고 새 항아리 구름이니까 이것들을 닦아서 찢어서 제거해라 라는 의미일까? 여기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네요. 1년에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것은 하늘이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2연에서는 네가 본 건 먹구름이야. 그러니까 2연에서는 현실을 인식했고요. 3년에서는 네가 본 건 새항아리야. 역시 현실 인식이고요. 4연에서는
그러니까 그 마음속 구름과 새항아리를 닦아 찢어버려야 해 라고 행동을 촉구했다면 오연에서는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할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행동 촉구가 될 것이고요. 아침 저녁 네 머릿속에 새항아리 찢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계속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요. 연민을 알리라. 차마상 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서럽게 이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려 계속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요.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계속 행동을 촉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이 하늘은 진정한 자유 평화의 세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유와 평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즉 먹구름의 세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구름을 닦고 찢어서 맑은 하늘, 즉 자유와 평화의 세계를 오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돼 라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표현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1년부터 차근차근 표현법을 보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했다라는, 즉 우리는 지금 자유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와 평화의 시대지만 독재로 인해 우리는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의문형 의미를 통해서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여기 이렇게 빼면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인데 수식어가 붙었어요.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반복인데 조금 더 추가해서 반복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변형된 반복 혹은 반복과 변주라고 하죠.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자유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누구도 자유와 평화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연 네가 본 건 먹구름이다.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은 먹구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먹구름은 장애물, 하늘을 가리는 장애물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새 항아리야. 자, 그런데 지붕 덮은 새 항아리, 지붕 덮은이 관용어고 새 항아리가 체언이니까 관용어와 체언은 같은 행에 있어야 되는데 행이 이렇게 슬래시가 있으니까 바뀐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의도적 행가리, 다른 말로 행간걸침, 다른 말로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하죠.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낯설게 하기 의도적 행가를 하는 이유는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독자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한 표현법인 거죠. 이 낯설게 하기의 의도적 행가리에는 1년에도 나와 있네요.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 그러니까 여기에도 의도적 행가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3년으로 와서 우리는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왔다. 현실 인식이죠. 그 다음 닦아라.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인식했으니까 이 부정적인 현실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자. 행동을 촉구하는데 뭘 통해서?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행동을 촉구하고 있죠. 닦아라, 찢어라, 명령형 어미, 명령형 어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세상을 바꿀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아 라고 했으니까 어떤 표현법이에요? 불렀으니까 도누법이고요. 이 도누법을 다른 말로 청자를 설정하여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청자를 설정했으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화체라고 하죠. 듣는 이를 설정했다. 대화체를 사용하여 우리가 이 부정적인 현실을 타개할 것을, 타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에 구름을 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와야 되죠. 그죠? 사람들아 네 마음속에 구름을 닦아라 라고 해야 되니까 도치법이 사용되었네요.
원래 표현은 사람들아 네 마음속에 구름을 닦아라 라고 해야 되니까 도치법 맞고요. 또 밑에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새항아리,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새항아리를 찢어라 라고 했으니까 역시 여기도 도치법이 사용된 거고, 일행과 이행의 통사구조가 똑같죠. 통사구조라는 것은 문장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장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혹은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혹은 대구법을 통해서 대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현실을 바꿀 것을, 즉 행동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될 거예요. 다음년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닫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라고 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네 마음속에 구름을 닫는다. 그러면 구름을 닦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구름은 역시 부정적인 건데, 네 마음속에 구름을 닦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했으니까 성찰해야 한다, 반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거죠. 그렇게 성찰해서 반성을 해서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외경은 경외감이에요. 경외감이라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다라는 것이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빼고요. 몹시 존경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몹시 존경할 것이다. 무엇을요? 민주주의를. 왜냐하면 우리는 독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몰라. 하지만 마음속에 구름을 닦아내면 민주주의가 올 것인데, 그 민주주의를 알고 나면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될 거야. 이런 의미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은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자유를 말할 거고요. 진정한 자유. 볼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될 거예요. 그것을 알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속에 구름을 닦아야만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리라는 의지적 어조가 되는 거죠. 왜요? 마음속에 구름을 닦아야만 진정한 자유를 알 것이니까요. 6년을 보면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새 항아리를 찍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은 똑같죠. 그래서 1, 2, 3 똑같아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구법이 있는데 같은 의미죠. 7년에서는 열민을 알리라가 5연의 외경을 알리라와 같은 구조인데 의도적으로 뭔 거예요? 연을 바꿨죠. 의도적으로 연가를 했고요. 의도적으로 연을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진정한 자유는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죠? 머리 위에 새 항아리를 찢어야만 연민을 알 것이야.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스스로 행동해서 내 머리 위에 새 항아리, 이런 부정과 억압을 벗어난 사람은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죠. 즉 민주주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요,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이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아직도 독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연민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까 오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죠? 외경을 알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첫 번째는 진정한 자유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될 것이다. 왜? 마음속에 구름을 닦으면, 즉 행동으로 이 억압을 탈피하면, 민주주의를 만나면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될 거야 라는 해석 하나. 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진정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먹구름을 보고 있는데, 그 먹구름을 해치고 찢고 닦아서 하늘, 즉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아야 하는데, 그 진정한 자유는 외경이다. 그
그 진정한 자유는 연민이다 말하고 있으므로 이 외경과 연민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가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알아야 할 가치 외경과 연민 보았고요. 그 다음 7년 연민을 알리라. 여기에서 마실 수 있는 사람은 6년에 배치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연을 바꿨다. 그 다음에 연민을 알리라도 행도 의도적으로 바꾼 거죠. 연민을 다음 행에서 알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의도적 행가리 나왔고요. 차마 상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라고 했는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라고 해서 여기도 의도적 연가리가 나왔네요. 의도적 연가리가 두 군데 나왔네요.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려라.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자, 강조, 낯설게 하기.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사용한 편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조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려 살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용을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면 연민을 알고 외경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민과 외경 즉 진정한 자유를 얻으면 차마 삼가서 차마 조심해서 발걸음도 조심조심 마음을 조심스럽게 모아리며 조심스럽게 서럽게 이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오면 눈물 흘리며 조심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네요. 진정한 자유를 안 다음의 삶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엄숙한 세상을 눈물 흘리며 살겠다라고 하니까 경건한 삶, 감사한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차마라는 부사어가 있는데 차마 뭐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야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는데 차마 모아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낯설게 하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호응되지 않죠. 그래서 낯설게 하기 기법을 여기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삶을 아주 조심스럽게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역설적 인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삶을 왜 서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모순형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역설법.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고 했으므로 모순형용이죠. 따라서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내신에 나온다면 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엄숙한 세상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주체인데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유를 마음껏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숙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으므로 얘는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삶일 텐데 엄숙한 세상은 아주 조용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반어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들은 이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리며 살아갈 것이다. 마지막 년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이게 뭐지? 앞년에서 1년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살아가리라만 첨가됐죠. 그래서 얘는 수미 상관의 변주라고 하죠. 변주라는 것은 뭐예요? 조금만 바꾸어 표현했다. 그래서 수미 상관의 변주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죠. 그 주제는 바로 하늘을 볼 수 있는, 즉 자유를 볼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소망한다는 주제. 또 하나는 이런 독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한다. 요게 이제 첫째 효과고요. 두 번째는 운율을 형성하겠죠. 반복이니까요. 세 번째는 형식적 안정감을 주겠죠. 첫 년과 마지막 연의 구조가 같으니까요. 혹은 수미상관의 변주를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한다 라고 해도 같은 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 시는 참여시죠. 그 다음에 현실 문제에 대해 뭔가 행동을 촉구하는 시를 우리는 참여시라고 했고요. 상징시가 될 거예요. 상징시라는 것은 부정적인 시어와 긍정적인 시어가 대립하는 것을 우리는 대립하는 것, 대비하는 것 다 상징시라고 했습니다. 신동엽의 모든 시는 다 긍정과 부정의 대립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상징시고요. 참여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징시라는 말을 대립적 이미지 혹은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혹은 대조적 시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하늘 긍정이고요. 먹구름 부정이고요. 쇠항아리 부정이고요. 지붕 긍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조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고요. 직설적, 명령적, 단정적, 격정적, 남성적 어조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성한다, 주제를 강조한다. 직설적 어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여기서 찾을 수 있죠.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의 구름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릿속에 높은 쇠항아리를. 그래서 직설적으로 그죠? 명령적 어조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단정적 어조, 뭐뭐한다, 살아갔다, 단정적 어조죠. 평소형 어미를 사용하면 단정적 어조라고 했고요. 격정적 어조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라고 했죠. 남성적 어조는 뭐냐면 이런 명령적 어조를 우리는 남성적 어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 격정적 어조를 우리는 영탄적 어조로도 바꿀 수 있죠. 영탄적 어조는 도노법을 통해서 또 서리법을 통해서 감탄문을 통해서 감탄사를 통해 드러나는데요. 이 시에는 이 모든 네 가지가 다 있어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에서 어떤 표현? 서리법 있죠. 또 닦아라 사람들아 해서 도노법 있죠. 엄숙한 세상을 아의 감탄사가 있죠. 살아가리라의 감탄문이 있죠. 그래서 영탄적 어조를 사용해서 주제를 형성한 작품입니다. 한 번 더 대립적인 시어 하늘과 쇠항아리 그리고 하늘과 먹구름이라는 대조적 대비적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한다는 것. 따라서 주제는 구속과 억압의 역사에 대한 비판과 이를 극복할 행동을 촉구한다. 혹은 그러니까 긍정적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대립적 시어 사용이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영탄적 어조, 그 다음에 참여시, 상징시라는 거, 이 부정적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참여시 의 특징이 아주 강한 시고, 표현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미상관, 행간걸침, 도치, 서리 등의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 시는 김수영의 시 혹은 일제강점기의 모든 시들이 관련 작품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